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내신 특강을 이제 맡게 된 수학 강사 김시우입니다. 중간고사를 시험을 다들 쳐봐서 아시겠지만 이번 기말고사가 범위가 2차 방정식 활용하고 2차 함수에 걸쳐서 이렇게 쭉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대체로 2차 함수 쪽에서 좀 많은 포인트가 맞춰져 가지고 문항수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 뿐만이 아니고 학교 2차 함수 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역시 2차 함수 그래프, 함수하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고득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해가지고, 오늘의 특강의 포인트는 2차 함수고, 그리고 2차 함수 중에서도 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의 수업이 기말고사에 크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보세요. 1번 이제 2차 함수부터 이제 나오는데, 대체로 중3 여기서부터 할까? 자, 대상 등급을 70점으로 딱 잡아. 맞아. 혹시 2차 함수 배운 적 있어 없어요? 2차 함수라는 것은 식으로 딱 표현을 하면 y는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식이 x라는 문자에 관해서 몇 차식이 나와야 돼? 그 2차식을 우리가 주로 일반용어로 쓰면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중요한 게 이게 2차식이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면 안 되겠더라? 0 되면 안 되겠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때문에 같이 풀어보냐면, 거기 1번 한번 봐. 1번 1번에 보시면은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도현이,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모르겠어. 그러면 찬우,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몰라요. 의외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잘 몰라. 이거 간단하게 식만 하나 정리하고 빨리 넘어갈게.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y라고 하면 x 곱하기 x-3 이거 나누기 2 한다라는 거. 요 내용 때문에 요거 1번 문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셨다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대각선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요 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맞아. 오케이? 그럼 1번 문제에서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답만 빨리 볼게. 이거는 2번 한번 보자. 2번 2번에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x인 구의 부피. 자, 우리 학생,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해? 구의 부피, 반지름이 x야.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할까? 4파이R 제곱은 건널비. 오케이? 그래서 부피를 구하실 때는 y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실 적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들은 배웠는데 헷갈리는 공식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반지름을 x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4파이 x의 세제곱으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답만 빨리 한번 볼게요. 5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5x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해서 2배 해주시면 되지. 그럼 2번 문제하고 5번 성질하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3차 함수가 되고 얘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가 되겠더라. 그래서 아닌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2번, 5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가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첫 번째 장에 나올 법한 문제야. 이 출제율이 조금 높은 문제야. 출제율은 5분의 4 정도 되고, 대신 난이도가 70점 대상으로 한 3.5 잡을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배웠던 건데 헷갈리는 공식이 있을까봐 정리해 두시라. 그게 1번 문제였고, 자, 1번이 되신 분들은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면은 2번도 대상은 70점으로 잡을게. 여기에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 뒤에 B하고 C하고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한번 보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일 것이고 요 A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더라? 폭이 좁아지더라.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고르는데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사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2차항의 개수가 음수라 소리야. 그러니까 답을 찍더라도 디귿 아니면 리을 중에 찍어야 돼. 그지? 위로 볼록한 것 중에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살짝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x축, y축,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애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폭이 좀 좁고 이렇게, 다른 한 개는 폭이 좀 넓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 얘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1이거든. 얘는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1보다 작겠니 크겠니?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절대값 한번 씌워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은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폭이 넓어야 될까 좁아야 될까? 폭이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빨간 거하고 파란 것 중에 상대적으로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파란 것이 돼야 되겠다. 2번의 답이 몇 번이다? 4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의 폭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 난이도 70점 기준으로 3점만 잡을게요. 내용만 아시면은 금방 할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을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 중에 보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식, 요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어디? 도현이, y는 ax 제곱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지.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꿀게.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바꿨어. 뭐 한 거냐 이게? 평행이동한 거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0,0인 애가 꼭지점이 뭐로 바뀐 거야? p, q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더라. 자, 요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3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봐봐봐. 요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a가 양수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p, q야.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이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뭐 해야 돼? 감소만 하게 되는데 2차 함수는 그래프가 포물선인데 얘는 잘 봐봐. 감소하다가 뭐 하게 돼? 이렇게 증가도 해.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고 감소하고가 다 일어나. 근데 그게 어디를 경계로 해서 구분이 되냐면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축을 하나 끄면 이걸 무슨 축이라 그런다 이걸? 대칭축이라 그러고, 요거를 식으로 쓰면 x는 뭐라고 쓴다? p. 이게 축의 방정식이야. 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감소함수고 오른쪽으로 보면 뭐하고 있더라? 증가함수더라. 요런 거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 자, 일단 3번 한번 볼게. 자, 3번에 1번. 주어진 식이 y는 x-4의 제곱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당연히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4,3이고 여기가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서 4,-3 이렇게 쓸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4,-3이고 이렇게 축을 그으면 대칭축이 x는 뭐가 된다? 4가 되더라. 자,
1번 문제 축의 방정식은 x는 4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얘는 y는 x제곱의 입장에서 보면 0,0이었던 애가 4,-3으로 갔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돼야 돼.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한다. 자, 여기는 4,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 돼야 되니까 3번도 틀렸어. 4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이면 y축과의 교점.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y절편. y절편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0을 대입해가지고 y값을 계산하면 돼. 그래서 x에다가 0을 딱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이고 거기다 3을 빼주시면 얼마가 된다? 13이 되더라.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얘기. 일단 3번의 답이 1번, 4번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해석하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5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x는 4를 기준으로 여기가 4보다 작은 쪽 x값이 여기는 4보다 큰 쪽이야. 4보다 작은 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함수고 4보다 큰 쪽이 뭐하고 있다? 증가함수인데 5번에 보시면 x값이 4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5번 문제는 틀린 말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3번의 답이 1번, 4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4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자 x축의 대칭인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잘 봐봐 그려지는가. 얘는 x축 기준으로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더라.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관계를 잘 보시면 이 창의 개수의 부호가 서로 바뀌는 애들은 x축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봐봐봐. 보기 문제는 기역에 나와 있는 식을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기준으로 니은, 디귿, 리을 이동을 쭉 했네 보니까.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볼게. 얘는 원래 위로 볼록한 애였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0이었는데 니은 보시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졌어. 그러면 니은으로 가면은 아래로 볼록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0,0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0,0에서 2,0으로 바뀌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2,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도 5를 빼주면 되지. 마이너스 3,3이 딱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아래로 볼록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0,0이었던 애가 미음까지 옮겨지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게 된다? 마이너스 3,3으로 옮겨지더라. 해서 좌표축에 보시면 마이너스 3,3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A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이 1번입니다. 4번에 1번까지 빨리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정리를 쭉 하면서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x라는 거 a라는 게 그래프의 모양, 폭 같은 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생긴 건 똑같아. 그래프가 평행하게 이동할 뿐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은 그거를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쭉 한번 다뤄봤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텐데 5번 문제를 빨리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율이 3.5 정도. 70점 기준으로 난이도 얘도 한 3.2만 잡을게. 평행이동은 꼭지점 기준으로 잘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까지 확인이 되신 분들은 5번 문제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자.
혹시 이 친구 과학 시간에 그 공을 위로 던지는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 아, 그런 거 없어? 아이씨, 요새 그런 거 안 가르치나? 자, 중학교 3학년 이 경우에 이제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잡을 텐데 2차 함수 활용 문제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문제가 지금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은 거기 식이 하나 있는데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의 활용, 연직 상방운동과 관련된 거.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잘 읽어볼게. 얘는 y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x 마이너스 5x 제곱. 물론 이 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아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수학 문제에서는 그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시각을 얘기해. 초야. 그건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포물선으로 그려질 거야. 얘가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공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소리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려면 마이너스 5x로 이렇게 식을 한번 묶어볼게. x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x축하고 여기 0하고 10에서 교점이 생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공을 던진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간 다음 다시 공이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가 걸린다? 10초가 걸린다. 그러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던진 다음에 몇 초 후일 것인가? 얘하고 얘하고 어디겠어, 여기가? 대칭 축일 거 아니야, 그지? 0하고 10하고 딱 가운데니까 5초일 경우에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계산만 한번 해주시면 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5, 보자. 125 정도 되겠네.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자, 그러면 요 끝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5, 125. 던진 지 5초 후에 125m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답이 이제 4번이 될 텐데 4번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높이거든. 높이인데 4번에 보시면 물체가 80m 이상에, 여기가 땅바닥이니까 80m는 얘보다 높을 거야, 이렇게. 그지? 요 정도 위치가 80이라고 잡고, 보자.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시간을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높이가 지금 80일 때니까 이 경우에 y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 80을 대입해가지고 해당되는 x값을 계산을 하면 그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시각이 되겠더라. 그래서 y에다가 80만 딱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은 50x에 마이너스 5x 제곱이더라. 5를 딱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8 뭐 이렇게 되겠네. 알겠네. 16쯤 되겠구나. 5로 나누면 5, 1은 5.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x를 계산을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위치가 여기가 2초일 때고 여기가 몇 초일 때다? 8초일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2초에서부터 8초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높이 80m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자, 5번에 보시면은 4번에 해당하는 기간은 8에서 2를 빼가지고 6초 동안만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율이 3.5고 난이도 내용만 알면 되는데 80점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3 정도 잡을게요, 이렇게.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관식으로 다른 형태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를 보면은 어디 보자. 혹시 좀 봐봐봐. 6번에 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 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폭과 관련된 문제야. 문제를 설명을 좀 해보면 y는 ax 제곱 더하기 빼기 6ax 플러스 9a 마이너스 10이더라. 여기 앞에 있는 요 세 항을 a로 묶어서 계산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3, 마이너스 12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3,-10이면 대충 여기다 잡을게. 요쯤 3,-10이야 얘가. 요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도록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보면 이제 봐봐봐. 미지수인 A가 아래로 볼록해야 될 것이고, 이제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얘의 폭에 따라 가지고 폭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샤프하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3, 4분면 쪽을 안 지나가게도 돼. 그러니까 얘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을 조절을 하면 3, 4분면까지도 통과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하고 3, 4분면을 안 통과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해. 그러면 얘 A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도록 설정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잘 봐봐. 폭이 왔다 갔다 할수록 변하게 되는 게 뭐가 변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Y절편을 한번 봐. 얘는 Y절편이 요 밑에 있어. Y절편이 그러니까 요 밑에 찍혀 있는 정도의 폭이라면 3, 4분면까지도 지나가는데, Y절편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게 되는 순간서부터 요 정도보다도 폭이 더 좁아지면은 3, 4분면을 안 지나가게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폭과 관련된 이 문제는 뒤에 있는 여기 Y절편을 0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9-12라는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9A-12가 음수인 경우 A가 3분의 4보다 작아야 되고, 또 하나 애초에 얘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되겠더라. 자, 요 범위를 이렇게 지나가줘야 얘가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는 2차 함수가 되겠다. 자, 해당되는 범위로 옳지 않는 걸 보시면 5번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3은 3분의 4보다 클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게 시험에 얘도 굉장히 잘 나와. 폭 조절해가지고 어느 4분면 지나가도록 해라, 지나가지 말도록 해라.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난이도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폭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감을 잡는데, 그거를 뭐를 기준으로 조절을 해야 될지 보시면 Y절편에 주목을 하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6번까지 정리를 하고, 6번이 다 되시면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7번. 7번 문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서 물어봐야지. 그럼 좀 전에 이제 어디야 이거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폭기에 관련돼 있고,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알아. 그 다음에 C도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얘는 Y절편이야.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것도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가를 보면 된다는 걸 잘 알아. 그럼 이제 관건이 하나 남은 게 누구냐면 얘거든요. 얘 B는 지 혼자 가지고는 잘 몰라. 얘는 얘의 부호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이 그래프가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 때도 있어. 물론 축에 걸려 있을 때도 있어. 이거를 B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A하고 B하고의 부호가, A, B의 부호가 서로 같게 되면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대칭축이 있고,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대칭축이 있고, 상대적으로 B가 0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Y축이 대칭축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7번 문제는 한번 봐봐봐. 요거는 자 7번에 잠깐만 여기 내려놓을게. 어디 보자.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볼록하고, 자, 요 그래프 한번 볼게.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고, 여기 보시면 y절편은
C가 양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A하고 B하고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얘가 음수니까 B도 음수가 되더라. 이 정도까지는 빠르게 캐치를 하실 거야.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1번만 해결이 가능해. 1번만. 1번에 A하고 C하고의 지금 부호가 지금 다르지, 그지? 1번은 틀린 말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여기 잘 봐봐. 이 그래프에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할 일 없다고 이 좌표를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요거 좌표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 말이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봐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는 요 함수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그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될 건데 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보시는 바와 같이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무슨 값이 돼야 된다?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지금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이 좌표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그럼 1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1일 때 함수값도 여기서 만나게 될 텐데 x가 1일 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당연히 여기도 음수가 돼야 돼, 얘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음수야.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을 한번 볼 텐데 4번에 뭔 내용이 나와 있냐면 a 더하기 2b 더하기 4c가 있어.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도대체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나올 수 있는 값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특별한 값이 아니고 요런 애들을 잘 집어넣어요. 요런 애들을 x에다가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a 그 다음에 2분의 1b 그리고 c가 딱 되는데 요거 요 4분의 1을 가지고 식을 한번 뭐 해주면 요렇게 묶어주면 a 더하기 2b 더하기 뭐가 나온다? 이렇게 4c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일 때 이 경우에도 얘가 함수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얘도 0보다 작아야 돼. 당연히 그래서 얘도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되겠다 해서 얘가 음수가 딱 나오겠더라. 지금 4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요거 해결되신 분들은 나중에 5번도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 보면은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 있지. 5번 같은 경우에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알아봤는데 이 7번 문제는 보시면은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되는데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난해한 부분이 있어. 출제율 3.5에 난이도를 조금 높일 거야. 난이도도 3.5로 잡을게. 이렇게. 이런 부분 a 더하기 2b 더하기 4c 같은 부분은 사실은 이런 좌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이런 것들 한번 꼭 풀어보셔야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거 놓치지 않을 테니까 확인 꼭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은 먼저 한번 살짝 풀어봅니다. 살짝 지우고 8번 문제를 먼저 한번 봐. 자, 8번 문제는 요거를 설명을 잠깐 해볼게. 찬우, 2차 함수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포물선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축이 이렇게 그어져.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얘가 3이야. x는 3이야. 오케이? 여기는 x값이 알파야. 그리고 뭐 f 알파 할게. 이렇게. 여기는 x값이 베타야. 그리고 여기 f 베타 할게. 내가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마게? 조금만 더 생각해봐. 지금 여기가 좌표거든? x좌표야 얘가, 그지? 이 x좌표가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이 두 좌표의 무슨 점이야? 무슨 점이야 이게? 중점이지. 중점 좌표 구할 때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어떻게 해? 더해서 2로 나눠, 그지?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은 잘 모르겠지만 합한 거 정도는 금방 알 수가 있어.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8번입니다. 8번을 이렇게 보시면은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봐봐. 요 부분이야. f의 마이너스 1과 f의 5가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대충 아래로 볼록하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 1하고 5하고 같은 레벨에 있다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 f5가 돼야 돼. 물론 둘 다 값은 얘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를 통해서 마이너스 1하고 5하고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걸 얘를 보고 한 거야, 얘를 보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x축이 있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하래.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둘 가지고 중점 구한 거랑 얘하고 가지고 중점 구한 거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는 거 하고 마이너스 1하고 5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되겠더라. 해서 a 더하기 b는 그냥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8번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 3 정도 잡겠습니다. 난이도 3.5. 좀 더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식을 가지고 요 점을 이용해서 식을 구해서 풀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바로 풀 수가 있다. 8번 문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정리를 쭉 한번 해주시고 9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디 갔냐? 자, 9번 문제. 어디 보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2차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 2차 함수 y는 fx라고 나왔을 때 이 fx에 해당하는 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딱 두고 한번 풀어봅시다. 봐봐. 지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2차 함수라고만 나와 있고 fx가 2차 식인데 그 2차 식의 일반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텐데 주어진 식에 보면은 fx 더하기 1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에다가 x 더하기 1을 대입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1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x는 그대로 한번 딱 따라서 적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 둘을 어떻게 하래? 빼라고 돼 있죠. 이렇게 딱 뺐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더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2x라고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여기 x제곱이 얘랑 소거돼서 없어지고 요거 2x하고 얘를 곱하면 2ax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남고 b 같이 소거돼서 없어지고 a 더하기 b가 남고 그리고 c가 없어질 거야. 그럼 요렇게까지 딱 마무리를 해주시면 봐봐.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으려면 여기 2하고 2a가 같아야 되니까 a가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0 나와야 돼. 얘가 0 나와야 돼. 근데 b는 마이너스 1을 알 수 있더라. 그 다음에 c만 알면 되는데 c는 문제 맨 처음에 f0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c만 남는데 얘가 c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어.
그럼 A값, B값, C값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근해 공식으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2번 될 겁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문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치? 요런 거 식정리도 좀 해야 되니까 요런 문제 좀 조심해서 잘 보시고, 근데 80점 이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주어진 조건만 잘 따져주시면 다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요거는 난이도는 그래서 조금 높게 갈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9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9번 문제까지가 정리하는 데까지 보자. 오케이. 지금 이제 10번 문제부터 풀게 될 텐데 10번 문제 빨리 좀 갈게요. 10번 문제는 자,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네.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식이 하나 있고, 얘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뭐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 식이 뭐랑 일치하는 식이 되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일치하더라. 자,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까지 요렇게 바뀌어지고, 자, 요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행이동했다라는 건 요 점이 요 점으로 바뀐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느냐 그걸 m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잡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느냐 n이라고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쟤를 빼주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4분의 마이너스 3쯤 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8mn 구열. 자, 8 곱하기 m 곱하기 n을 계산을 하세요. 그럼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8 곱하기 겹치네. 이쪽으로 쓸게. 마이너스 4분의 3. 자, 요거 계산하시면 15가 되겠더라.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식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들면 생각보다 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활용해 가지고 꼭지점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걸 가지고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아가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10번. 이 문제 출제 평행이동 문제 자주 나오니까 난이도, 근데 생각보다 꼭지점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문제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는 그림 잠깐 그리고 풀게. 이렇게. 잠시만 요거 좀 이렇게. P, Q, RS 원점.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길이가 어떻다? 같더라. 자, 그럴 적에 K값 구하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2차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될 텐데 이 문제도 실제로 니들이 문제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출문제를 통해서라든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아마. 당연히 이제 좌표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갈 텐데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간결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대칭축이 Y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가 길이가 같아 이래 얘가. 그럼 나는 요 아래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A,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 중에 X좌표가 A면 Y좌표는 요 식을 이용을 하면 4A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아래 좌표가 A, 4A 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니들 잘 봐봐.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는 무슨 A가 돼야 되냐 이게? 2A가 돼야지. 그럼 이쪽으로도 길이가 얼만큼 돼야 돼 이게?
2a가 돼야지. 얘는 이미 좌표가 a거든. 오른쪽으로 2a만큼 더 가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좌표가 x좌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3a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여기가 a였는데 오른쪽으로 2a만큼 더 갔기 때문에 x좌표가 3a가 됐어. y좌표는 얘랑 똑같아야지. 4a 제곱이라고 쓸게. 요렇게 딱 해두고 요 점이 얘인데 얘는 요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y에다가 4a 제곱을 x에다가는 3a를 대입을 하면 9a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k 값이 9분의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해결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율이 생각보다 자주 보일 거고, 근데 의외로 이게 요걸 안 잡았네?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만 조금 늘어나게 잡아줄 수 있으면 크게 계산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더라. 자, 이렇게 11번 문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를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이것도 풀게 될 텐데, 거기 보면 X축에 접하고라는 말이 나와.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소리지, 이렇게. 그지? 뭐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어,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더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x축에 접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2,4라는 점을 지나간대. 2,4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y에다가 4를 대입을 하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b가 마이너스 2a라는 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y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풀이가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텐데 다 아실 거야. 이렇게 될 때 y가 0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여기 근이 한 개밖에 없는 근이 중근이고, 주어진 2차 함수가 중근이 나오려면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배워서 알 겁니다. 그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해두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려면 여기 1차 항 개수 절반에 2분의 1 a지 제곱을 한 것과 상수항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이제 4분의 1 a제곱은 마이너스 2a, 그러면은 4분의 1 a제곱 더하기 2a는 0입니다. 자,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거 요쪽으로 4분의 1로 묶어줄게. 4분의 1 a로 묶으면 a 플러스 8은 0입니다. a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8이더라. 자, 문제에서는 a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8일 때 b는 여기도 0이거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16이 되는데, 자, a하고 b하고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a 값하고 b 값은 각각 마이너스 8하고 16이 돼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이 8이 되겠더라. 그래서 12번 문제의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x축하고 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2차 방정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중근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율 같은 경우에 3.5, 난이도가 3.5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네. 그거는 잠깐만, 요거 잠깐만 여기다 두기. 그 다음에 1차 식이 x-2y가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자, 이제 문제부터 한번 볼게.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있는데,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꼭지점이야.
근데 이 꼭지점을 얘가 지나가. 그리고 여기도 같이 지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꼴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보자. 찬우, 얘 보이지? 얘. 여기 요 점을 딱 구하고 싶어. 오케이? y절편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y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어? 0을 딱 집어넣고 y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 여기가 2가 딱 됩니다. 물론 y에다가 0 집어넣고 x값 구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 이런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했을 때 다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노란색 포물선하고 요 직선이 y절편을 공유해. 여기가 2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중에 x가 0일 때 해당되는 y값이 얘도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2가 돼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요 식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얻어내고 그 얻어낸 식을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다? 대입해 가지고 식을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2bx 그리고 이쪽에다가 c는 2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거 반의 제곱인 b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더하기 b의 완전제곱으로 식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끝나. 마이너스 b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b에 관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이 나와. 얘를 2를 마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고 는 0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b로 묶으면 b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b 값이 0이거나 또는 b 값이 마이너스 1이더라. 자, b가 0이거나 b가 마이너스 1인데 봐봐봐. b가 0이어 버리면은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0 나와야 되는데 저 오른쪽에 있지, 그지? b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여기에다가 식을 대입을 하면 1,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3번 되겠다. 이런 문제는 출제율 3.5 난이도도 계산이 좀 들어가지 3.7 정도 잡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신 분들 다음 장 1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좀 편하지. 이거는 이거 그냥 말로 하자. 요거 같은 경우에 한근이 a라 그랬는데 그거 대입해 주시면 쓸까? 2x제곱 플러스 8x 는 2 요거 2를 다 나눠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줄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요런 상태인데 한근이 a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4a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요렇게까지 해두고 이제 문제를 a 마이너스 a분의 1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거 근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분 손 들어봐. 이걸 풀라 그러면 한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뭐를 하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다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질문을 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얘는 양변을 a로 어떻게 한다? 이거를 나눠줍니다. 그치? 양변을 a로 나눠.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a 여기서 뭐가 돼? 4 마이너스 a분의 1은 뭐가 됐다? 0이 됐으니까 a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정리 하나 해두시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절대로 저거 풀어가지고 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 이거 출제율 보자. 3.5 난이도는 3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가 있는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근해 공식이라든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못 푸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5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15번은 답이 그냥 3번이야. 자, 16번 문제를 처음에는 풀지 말까 하다가 이것도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뭐였냐면 근해 공식 말고 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 의외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중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이거? 요걸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했던 애들이 11하고 얘를 2019 막 이렇게 막 해보는 거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 2018하고 2022 나온 거는 뭐냐면 2019에다가 1을 빼고 1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합차로 유도가 되는 식이야 얘가. 그래서 2019 제곱과 1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붙어 있지? 그럼 여기에 둘 중에 한 군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얘만 잘 붙이면 끝나.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이거 위에다 붙여야 되겠지. 얘가 음수인데 지금 그지?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하시면 잘 봐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019 제곱 요렇게 되고 얘를 1 마이너스 2019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000 아이고 1 플러스 2019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건 거야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나온 구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019의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1은 0. 자,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x 값이 두 개가 나왔지. 2019의 제곱하고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가 나왔어. 문제에서 큰 근을 a라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 얘가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인수분해야. x제곱 더하기 2018 x 마이너스 2019는 0.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얘는 x 더하기 2019 x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019하고 또는 1하고 나오는데 둘 중에 작은 근을 뭐라고 해라? b라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b입니다. 해서 문제에서 b분의 a를 구하라 그랬네? 자, b분의 a 마이너스 2019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하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문제니까 출제율이 높지. 근데 의외로 이 뒷부분에 요런 부분 잘 보시고 혼동하지만 않으시면 되겠더라. 자, 요렇게 해서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혹시 먼저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짝 지울게. 자,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17번 문제를 잘 보시면 봐봐. x-3의 제곱을 했고 그 계산 결과가 루트 100-k.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아마 여러분 보고 풀라 그러면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봐. 근이 서로 다른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우린 감각적으로 이거 제곱해가지고 나오는 얘가 유리수가 나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얘가 뭔가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지? 그러면 x-3의 제곱이 n이라고 나왔다 치고, 자연수로 나왔다 치고, 요거 이제 풀라 그러면은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지? 그지? 자, 이제 문제를 봐볼게.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거 얘인데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유리수가 나와야 돼. 여기서 유리수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 루트가 이런 게 씌우면 안 돼 이거. 얘가 그냥 뒤로 뭔가 이렇게 유리수로 나와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n 자체가 누군가의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n은 m의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얘 요것도 뭐로 잡았어? n이라고 잡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100-k도 이렇게 되면 n 제곱이 돼야 되는데 n 자체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n 대신에 m 제곱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얘는 m
제곱에 제곱 해가지고 몇 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4제곱이 나와요. 오케이? 다시 100-K 자체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제곱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 오케이? 근데 이 유리수 조건 때문에 요거를 근을 풀어보시면 요 뒷부분에 있는 애도 이 근호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요 나온 애 자체가 제곱수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어떤 수의 4제곱수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100-K가 뭔가의 4제곱이 되는 숫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자연수야. 100보다 작은 수겠지 얘는. 그래서 러프하게 1의 4제곱, 2의 4제곱, 3의 4제곱을 딱 쓰다 보니까 3의 4제곱이 81이야. 4의 4제곱부터는 안 돼. 그러면 이 계산 결과 이 m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지? 이제 거꾸로 뭐만 알아봐 주면 되냐면 K만 계산하면 돼. 그럼 100에다가 K를 뺀 게 1 돼야 되니까 99가 돼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16이지. 그 얼마 나오면 되냐? 84. 얘는 81이면 19 나오면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값을 더하세요. 요걸 다 더하시면은 문제에서 202가 되겠더라. 그래서 99, 84, 19의 합 202가 되겠더라. 요 문제가 아마 오답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출제율은 3 정도 잡고 난이도 계속했습니다. 자,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개별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 요거 그 다음에 우리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가 앞에서 저기 나와 있던 17번 문제랑 매우 유사한데, 봐봐. 자,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잡았어.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제로인데 한근이 알파래.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야. 우리가 이건 알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계산을 하는데 4 플러스 알파 분의 3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2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아까랑 똑같아. 얘를 알파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지? 그럼 얘는 요 식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혹시 4 플러스 알파가 눈에 보이니, 여기? 예. 그지? 여기 딱 보시면 4 플러스 알파가 얘랑 얘랑만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항하면 될 거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A제곱. 알파 제곱이랑 똑같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 알파 제곱이 있고 여기 4가 있잖아, 그지? 자, 얘 이항시키면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문제 알파 제곱 약분해 주시면 앞에 있는 항은 3이 되고, 뒤에 있는 거 얘랑 마무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서 요렇게 3 더하기 2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5가 돼야 되겠다. 5번입니다. 출제율 3.5에 난이도 5를 잡는데, 3.5를 잡는데, 이런 문제 절대로 해고하는 게 아니고 식을 잘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2차 방정식 문제까지가 정리가 되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장.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20번 문제 갈 겁니다. 20번 문제에 그림 하나 그려야 되니까 잠깐만 들고 있어도 교과표 하나 그려놓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제 A, B, C, D 이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이다. 잠깐만. 이렇게 대각선이 있네. 자, 요거 대각선의 이제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자, 지금 이게 정오각형이야. 정오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4야. 다 4인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얘거든, 얘.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이렇게 꺼볼게. 이렇게 자, 학생 잘 봐봐. 요거 무슨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가?
같아야 되겠지. 그 상태 그대로 ABE 삼각형을 보더라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고, 앞선 얘기했던 이거 ABC 삼각형하고 ABE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합동의 삼각형이라는 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쪽 각도도 동그라미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면 이제 마무리. 여기 보시면 A, B, C, D, E 여기를 F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 ABF라는 삼각형 보이니? 여기 ABF라는 삼각형은 그 다음 빨간색으로 ABC 삼각형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무슨 관계 있다 지금? 닮음이지, 그치? 왜 닮음이야? 각도가 두 개가 뭐하니까? 대응되는 각 두 개가 같으니까 지금 AA 닮음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 내가 모르는 길이야, X.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다? 이게 4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봐봐요. 여기. 이게 X면 얘도 X겠지, 그치? 그치? 이게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잘못 그려졌다, 그치? 이게 평행사변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길이가 4가 나오면은 이 길이가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이게 4가 나와야 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4 X-4가 나오더라. 자, 요렇게 이제 길이를 다 주면 봐봐, 요 작은 파란색 삼각형에서 짧은 변하고 긴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X-4 대 4야. 여기다 쓰자. X-4 대 4 이렇게 쓸게. 그럼 이제 큰 걸로 이렇게 ABC 삼각형 큰 걸로 보면 짧은 거하고 긴 거의 비가 4대 X야. 그러면은 여기는 4대 X가 돼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같아야 되겠더라. 나머지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입니다. 그래서 이제 X를 계산을 하시면 보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20이니까 2루트가 나오겠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될 텐데,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X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플러스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해서 해당되는 문제, 대각선의 길이 다음과 같이 구했다. 출제율. 자, 해당되는 땡큐. 자, 해당되는 문제 출제율 같은 경우에 3.5 난이도 한번 풀어보면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고, 아마 어디선가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유도해-가지고 해를 구해봤더라. 자, 요거까지가 정리가 되신 분들은 보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닭장을 하나 치는데 한쪽 담벼락을 활용해가지고 닭장을 치는 문제야. 잠깐만, 요거 여기서 줘. 보자. 여기가 담벼락이야. 여기 담벼락이고, 여기에다가 철조망을 이렇게 쳐서 지금 닭장을 만들고 싶어. 근데 요 철조망의 길이를 다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4가 나와야 돼. 그렇게 나왔을 때 요 넓이가 얼마가 나올 텐데, 그게 최대 일대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활용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미지수 세팅부터 딱 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딱 두고 시작을 하면 여기도 X야. 그럼 이미 24 중에 X를 두 개를 썼으니까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24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된다? 2X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만 두면은 나머지는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지지. 얘 넓이를 Y라고 잡자. 넓이를 Y라고 잡으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X 곱하기 24 마이너스 2X. 요 식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을 구할 때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 사실 다 풀었지. 요거 정리해가지고 꼭지점 구하시면 되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 얘 봐봐. X가 0일 때랑 얘가 0 되려면 X가 얼마나 나와야 돼? 12일 때랑.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잠깐만. 그리고 X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0일 때, 여기 얼마일 때? 12일 때.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라고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여기 꼭지점일 때 요걸 구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대칭을 이용하면 0하고 12하고 여기가 한 가운데가 돼야 되니까 6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x값이 얼마일 때, x가 6일 때 y에 해당하는 값이 최대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다 6만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12하면 여기가 12가 될 거기 때문에 y값이 얼마가 되었다? 72가 되겠더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최대값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72가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푸는 문제. 요거 출제율 딱 잡고 3.5. 난이도도 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2차 함수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하고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자, 뭐, 24번. 24번도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자, 중3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저기 있어줘. 자,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냐면, 여기는 ax 제곱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의 꼭지점, 여기는 요 밑에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2의 완전 제곱되어 있는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꼭지점을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요거 a하고 b하고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보시는 문제 중에 요거 b가 얼마인지 바로 알겠는 사람 혹시? 얼마? b가 얼마? 자, b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y절편이잖아, 그지? y절편이니까 여기 x에다 얼마 집어넣어? 이렇게 0 딱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나오니까?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2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지? b가 마이너스 2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더 쉬워. 여기가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0이거든. 여기가 2야. 그러니까 2,0이라는 좌표가 얘가 지나가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면 돼, 이렇게 대입해주면 0은 2를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 해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 나오더라. 그럼 a 값하고 b 값을 따로따로 이제 구해냈는데, a하고 b하고 문제에서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1 되겠더라. 요렇게 해가지고 3번. 자, 요런 문제를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그래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보기에 되게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문제를 잘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이런 게. 쫄지 말고 다들 풀어내시면, 자, 기말고사 시험 보면 이런 거 하나씩들은 다 나올 테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번 문제를 끝으로 정리를 마무리할 텐데, 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25번 문제도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이렇게 해줄게.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A, 그 다음에 B, 여기가 C, D 이렇게 돼 있고,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AD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Y축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각각 얼마씩 가져가야 되냐면 똑같이 1씩 가져가야 돼, 그지? 그러면 D라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고, 당연히 여기다가 X를 대입을 해주면 Y값이 얼마가 나온다? 2라는 게 이렇게 나와줘,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 길이가 2면은 지금 그려져 있는 요 도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야. 이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건데,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된다, 이 길이도?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Y축이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이 B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얼마인지는 좀 이따 계산해 봐야 되겠지. 이렇게까지 이제 알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ABCD라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분의 20이라고 나왔어.
이 전체 넓이가 3분의 20이면 여기가 2니까 잠깐만 또 놔둘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높이를 딱 잡으면 얘하고 이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 곱하기 h한 게 3분의 20이 돼야 돼. 이렇게 봐.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3분의 얼마다?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3분의 10인데 여기 좌표가 2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2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길이가 3분의 10에서 2를 빼주면 3분의 4가 나오겠지, 그지? 이 길이가 3분의 4야. 그러면 x축 밑으로 3분의 4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 이렇게. 그래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 그리고 걔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나머진 얘를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는 a 곱하기 2를 제곱을 하시면 4가 되겠네, 이렇게. a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25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출제율이 3.5 잡고, 출제율 난이도 3.5 잡으면 딱 될 것 같아.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이걸 안 썼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빨리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략한 두어 문제하고 나머지 뒤에 쪽에 있는 한 10문제 정도도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은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거야.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